안녕하세요. 다양한 취미에 심취되어 있는 심리상담사 심취TV입니다. 지난 영상에 이 디오라마가 활용되어서 확장된 내용에 대해서 올려보겠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안전욕구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올린 영상을 혹시 아직 못 보셨다면 먼저 보고 오시는 것을 제안합니다. 안전욕구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면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매슬로우의 안전욕구가 아마 떠오르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정신분석을 하는 심리 상담사인 만큼 이 안전 욕구를 개인의 소멸 감정과 연결지어서 설명해 볼게요. 자신의 존재감이 사라지는 기분이나 느낌이 개인의 소멸에 대한 가장 쉬운 설명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이유로 안정감을 제공하는 관계나 상황을 찾거나 불안을 유발하는 상황을 피하거나 불안을 관리하기 위한 대처 방안을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자세하게 설명하려면 이번 영상을 통해서 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혹시 이런 것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심리학 관련 도서를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나중에라도 안전욕구와 같은 심리학적 지식에 대한 설명 영상을 따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디오라마로 돌아와서 처음 제작할 때는 단순하게도 제 과거를 만들어 놓자는 의미로만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걸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디오라마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고, 디오라마 소재도 무한할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유튜브로 영상을 올릴 거니까 뭐 소재가 떨어지면 곤란하잖아요. 그런데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문득 이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결정을 하는 순간에 나는 어떤 방식으로 선택을 하고 있을까? 그건 정말 순수한 결정일까? 아니면 안전 욕구의 작용으로 인해 나타난 결과일까? 이 생각은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이 안전 욕구에 대한 상처가 많은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사업을 했을 때 그 사업을 시작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고민이 시작되는 그 시점부터 결정을 내리기까지 시간이 꽤 오래 걸린다는 걸 알게 됐었거든요. 저 나름대로는 신중한 선택을 하기 위한 많은 고민을 한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이거는 뭐 누가 봐도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여겨질 수 있는 부분이죠.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 과정은 매우 치열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절반 이상의 결정에서 저는 불가능을 선택하곤 했습니다. 확실한 미래는 존재하지 않고 그 과정에서 생각할 수 있는 긍정적인 부분보다는 부정적인 부분이 더 많이 떠오르게 되는데 안전하지 않다는 이유로 불가능을 선택한다면 진전이 있을 수 없겠죠.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르는 것이 아무리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할지라도 부정적인 과정을 극복하고 넘어가야 이 사업은 성공할 수 있는 건데 더 많이 떠오르는 부정적인 생각이 안전 욕구의 상처와 반응하게 되어서 쉽게 그것을 극복할 수 없다고 생각하게 돼버린 거죠. 이렇게 부정적인 과정이 더 많이 떠오르기 때문에 제가 준비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걸렸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포기하면 현상 유지는 되지. 도전하다 실패했을 때는 정말 많은 것을 잃게 될 거야. 이런 두려움이 안전이라는 달콤한 유혹으로 저를 설득시켜 나가고 있었던 것이죠. 이 두려움은 어린 시절 눈보라에서 죽을 뻔했던 경험과 매칭이 되어서 잃는 것 또는 실패하는 것을 죽음과 같은 느낌으로 연결되어 더 큰 감정으로 다가온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포기하는 과정으로 넘어가게 되었을 때 도망간다거나 피한다거나 하는 느낌이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는 많은 합리화의 방어 기제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시작해서 내일 성공하는 일이 세상에 있을 수 있을까요? 저 역시 이런 일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를 선택하는 순간 저의 뇌는 제 자존감을 보존하고 유지시키기 위해서 포기가 더 현명한 선택이었다는 것으로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세상이 내 생각을 알아주지 못하고 있다고. 아직은 이 일에 대해 사람들의 인식이 부족하다고. 뭐, 코로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외부 활동을 하지 않아서 활성화시키기 어렵다고. 경기가 어려워서 사람들이 지갑을 열지 않기 때문이라고. 정말 누가 들어도 노라고 하지 못할 그런 이유들을 만들어냅니다. 사실 코로나 기간 동안 다른 사람들이 외부 활동이 줄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기간 동안 오히려 저는 더 열심히 돌아다녔었거든요. 그 결과로 저에게 더 많은 일거리를 만들었었고 더 많은 수익이 생겼었던 그런 경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민의 결과 포기를 선택하는 순간 저의 뇌는 이런 식으로 빠르게 저의 결정을 합리화시키기 바빴습니다. 하지만 이 디오라마를 통해서 다시 한번 알게 된 것은 다행스럽게도 어머니가 저를 곧바로 도와주러 왔던 사실이 있고 그러기에 항상 포기하거나 회피하지는 또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무조건 도망치지 않고 잡기도 했던 거죠. 이게 실제 도움을 받는 거든 아니든 상관없이 그냥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무의식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거니까요. 다행히도 이 디오라마를 만들면서 그리고 만들고 난 뒤에 감상과 생각을 하면서 이런 패턴의 저의 모습을 더 많이 발견하게 되었고 좀 더 도전적이고 공격적인 모습으로 변해가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신중한 거랑 비겁한 거랑은 차원이 다르니까요. 특히나 요즘처럼 새로운 문물이 막 쏟아져 나오면서 하나하나 익히는 것도 버거운 시기에 앞서가지는 못할 망정 이를 쫓아가지도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도태되겠죠. 그런데 이제는 40대가 넘어서 더 이상은 뭘 배워도 잘 머릿속에 들어오지도 않아. 이제 공부는 포기할 시점이지. 기존에 만들어 놓은 것들이나 잘 지키며 살자. 이렇게 생각하면, 그래, 이게 확실히 나의 삶을 유지하고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길이라고 합리화를 시켰다면 어땠을까요? 예를 들어서 유튜브는 저의 시간을 소비하고 저의 인생을 소비하는 그런 대상으로만 존재했을 거예요. 이미 유튜브로는 성공하기 어려운 시대야. 네임밸류가 있어야만 지금은 성공할 수 있는 시대야. 이런 맞음직한 이유를 들면서 말이죠. 하지만 이 디오라마 명상을 통해서 제가 도전적이고 공격적인 모습의 필요성을 다시 인식했다고 했잖아요. 그러고 난 뒤에는 실패하면 어때? 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실패해도 손해보는 건 시간뿐이더라고요. 소비랑 생산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그 삶이 균형 잡힌 삶이잖아요. 그리고 바람직한 삶이잖아요. 근데 이런 걸 알면서도 생산의 어려움을 합리적인 이유로 포기하려고 했다면 도전하지 않았다고 해도 결국 유튜브 시청으로 소비만 한 시간이었을 텐데 도전했다가 실패해도 똑같이 벌어지는 건 시간이라면 도전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걸 깨닫게 된 거죠. 오히려 유튜브 영상 하나 만들기 위해서 그동안 공부했던 것들 다시 다 찾아서 다시 보고 어떤 예시를 들어서 설명할까 고민하고 그 예시를 찾기 위해서 옛날 상담 일지를 다시 꺼내보기도 하고 진로교육 일지를 꺼내보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때는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 내가 그때 이렇게 했으면 그 친구가 더 도움이 되었을 걸 이런 생각과 배움과 성찰의 시간도 생기기도 하고 또 이렇게 디오라마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아무것도 모르던 디오라마 스킬도 공부하게 되고 편집 프로그램 사용 방법을 찾아 공부하기도 하고 또 더 멋진 영상 그리고 더 여러분의 도움이 되는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배울 것이 생기고 그래서 배우고 하는 것이 이 유튜브 채널의 성공과 실패를 떠나서 나를 발전시키는 그런 멋진 과정인데 라고 생각이 확장되기까지 한 거예요. 까짓거 이 채널 하나 실패하면 어때? 이 경험이 언젠가 100개 채널을 만들어줄 그런 밑거름이 될 텐데 이렇게 변하게 된 겁니다. 단순하게 만들기 취미 하나 갖자고 하면서 이렇게 거창하게 설명하냐고요? 혹시 정말로 이런 생각이 드신 분이 계세요?
아니면 혹시 디오라마 만들기라는 영역에 두려움이 있으세요? 도전하는 것 자체가 두려우세요? 만들기에는 소질이 없는 사람이라서 하면서 채널 뒤로 가기를 누르려고 하셨어요? 어쩌면 지금 이런 생각을 하신 분은 합리화라는 방어기제를 쓰고 계신 거일 수도 있습니다. 아, 물론 안 되는 거 있을 수 있죠. 뭐 운칠기삼이라고 하잖아요.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공부해서 영상을 만들어도 이 채널의 구독자가 하나도 안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못하는 건 없다고 생각해요. 한 번에 잘 될 것만 생각하지만 않는다면요. 일단 한번 시도라도 해보세요. 그런 후에 만들어진 작품을 보면서 생각하는 척이라도 해보세요. 그게 노출 치료 효과가 됐던 전의식이 의식화가 되는 것이던 힘들었다고 생각되었던 것이 덤덤해진다거나 아니면 평소에 떠오르지 않았던 생각들이 떠오른다면 여러분도 그 디오라마를 통한 치료가 시작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 디오라마 만들기 취미가 꽤 의미도 있어 보이고 재미있어도 보인다면 그냥 뭐라도 하나 만들어 보는 걸로 시작해 보세요. 일단 작은 거라도 하나 시도를 해보고 난 뒤에 판단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이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나요? 좀 흥미가 생기셨나요?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시작하기 좋은 날이 되시길 바래요. 다음 디오라마는 인생 디오라마보다는 한번 쉬어간다는 느낌으로 전쟁 디오라마에 도전해 보려고 해요. 그 예전에 만들어뒀던 비행기 하나가 이사를 하면서 망가진 김에 추락하는 장면을 한번 만들어 볼 거거든요. 현재 디오라마 치료를 하고 있는 초등학생 친구에게 보여주기로 약속을 하기도 했고, 또 저도 예전부터 한번 도전해보고 싶었던 장르라서 이번에는 한번 도전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